이거는 진짜 제가 작년에 한 소비 중에서 제가 크리스티비에서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최고의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자,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도 돈이 안 아까운 것들 모아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심지어 큰 돈을 들였어도 좋았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비싼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저희 클래식TV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만큼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사기 전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왔던, 그러니까 함께 고민했던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영상에 당연히 광고는 없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선글라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또 이제 계절이 맞기도 하고. 일단 요즘은 이런 틴트렌즈가 쓰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실 내에서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루 계열 틴트렌즈를 쓰시면 세상이 맑고 시원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안경류는 어쨌든 시력이 직결되는 거라서 브랜드가 아닌 안경 또는 이제 특히 선글라스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레이벤을 가장 오래 썼고 가장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브랜드죠. 제가 회사원일 때부터 레이벤을 썼으니까 4-5개 가지고 있고 제일 오래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되게 근본 있는 브랜드여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고요. 지금 이 자크마리마지 스탠리 큐브릭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였던 이탈리아 삐띠오모에 저희가 출장을 갔을 때 좀 더 아이코닉한 선글라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 거였는데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진짜 뽕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썼던 건데 어느 순간 딱 요것만 딱 쓰면 엄청 밋밋한 코디도 좀 고급스럽게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체적인 룩에서 상대방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글라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긴 했지만 하이엔드 선글라스를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저희 선글라스 추천 영상도 있듯이 이 선글라스는 최대한 많이 써보시고 진짜 본인 얼굴에 잘 맞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너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돈을 안 아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비싼 건 좀 논외이긴 하겠지만요. 요걸 살 때도 제가 블링크 안경점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망원점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가지고 이태원점으로 옮겨서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올라왔던 게 자크마리마지 드보와 요거였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그리고 이제 지난번 컨텐츠를 하면서 끝까지 살까 말까 했던 게 펠리니가 있었고요. 이 자크마리마지와 함께 선글라스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크로마츠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조금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선글라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개를 이렇게 모아와 봤습니다. 다음은 지갑입니다. 요즘 누가 지갑을 들고 다니냐 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지갑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더라고요. 다소 아날로그적이고 클래식한 제 취향을 또 잘 보여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이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여름에도 이제 폰이랑 지갑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딱 보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벨루티의 에센셜 컴팩트 레더 지갑입니다. 당시에 제가 96만 원 정도 주고 샀죠. 굉장히 비싸죠. 튜티님이 사줬는데 벨루티는 이제 지갑 계급도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에르메스와 함께 이제 가장 최상단에 놓는 브랜드이죠. 그만큼 진짜 가죽의 질감이나 품질 같은 게 정말 유니크해요. 최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벨루티 하면 이제 스크리토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렇게 막 글씨 같은 게 써져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가 좀 개인적으로 올드하게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딱 심플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 거가 이 컬러였잖아요. 좀 밝은 갈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쓰다가 1년 안에 벨루티에 가면 이렇게 파티나 장인이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해서 색을 다시 입혀줍니다. 저는 그린 컬러로 파티나를 입혔고 맡기고 나서 한 15주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갔었죠. 벨루티 지갑 살 때는 뭐 다른 거랑 비교를 안 했고 그냥 딱 요것만 저는 사고 싶었었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현행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는 만약에 제가 산다면 마콜의 슬림 레더 지갑을 살 것 같아요. 다음은 테일러드 수트. 맞춤 수트인데요. 라이브를 할 때도 수트 관련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큰 돈 들여서 테일러샵에 가실 거면 기왕이면 조금 더 아이코닉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그런 원단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아이리쉬 린넨이라는 원단인데 이 WB이라는 원단 회사의 아이리쉬 린넨으로 만든 수트인데요. 이게 그냥 린넨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좀 두꺼워요. 힘이 되게 빳빳하게 잘 서 있습니다. 팬츠의 다림질을 제가 한 번도 다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잘 서 있어요. 이 팬츠의 그 주름이. 한마디로 관리가 되게 쉽고요. 근데 그만큼 여름에 엄청 시원하진 않겠죠. 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쉬운 게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짝 회색빛 또는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런 색으로 하시면 안에 아무거나 받쳐 입어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름에 진짜 툭툭 막 걸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구김이 좀 럭셔리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탁을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조금 돼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원단을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원단은
이런 솔라로 원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의 원단인데 지금 이제 저희는 촬영을 하느라 조명을 쏘고 있어서 불긋불긋한 이런 헤링본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보이나? 화면에? 불긋불긋한 게 보여? 꺼도 보이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냥 좀 베이지 톤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빛이 없을 때는 색상이 생각보다 무난해요. 그래서 코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햇살이나 강한 이렇게 조명을 딱 받게 되면 안감에 이런 붉은 컬러가 같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발색을 하게 되죠. 제가 보통 화려한 수트를 많이 입으니까 이것도 좀 화려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정통 클래식 원단이에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페라리를 경영하는 가문의 이제 지아니 아넬리나 라포엘 칸, 이 두 분이 이제 제 수트의 롤 모델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 원단으로 수트를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 테일러샵에서 이제 고가의 맞춤 수트를 하실 거면 돈 쓴 걸 좀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단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향수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올리브영 향수들 혹은 토탈 패션 브랜드 향수들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추천드린 것들이었지만 결국 제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니치 향수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향수장이 있죠. 여기서 제가 와 이거 좀 비싸지만 괜찮았다 싶었던 것들 가져와 보면 이렇게 4개에 지금 여기 없는 하나 더 이렇게 5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벤투스는 제가 솔직히 요즘에는 잘 안 뿌리는데 작년까지 진짜 많이 뿌렸었죠.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처음에 맡았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고 성공한 남자의 향에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향수였어요. 트렌디한 직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장님 같은 느낌? 처음에는 이제 시트러스로 시작을 해서 파인애플 향이 굉장히 그 키노트죠. 그리고 우디머스크, 용연 향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한 2년 정도 막 미친 듯이 뿌리고 다녔는데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인애플 향 때문에 그런가? 질리기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는 안 뿌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잘 만든 향수여서 비용보다 높은 값어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거죠. 탑2예요 사실은. 킬리안 엔젤시어. 이거는 또 이제 영상까지 또 만들었었죠 제가 단독으로. 딥하고 진한 살짝 중후하기도 한 남자의 향이죠. 그래서 꼬냑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시나몬, 톤카빈, 오크 향 같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닐라 향 살짝 달콤하게 나고 샌달우드 향. 그래서 잔향까지 굉장히 좀 달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분해가 나는 그런 향수예요. 요거는 제가 가을 겨울에 무조건 제일 많이 뿌리고 있죠. 지금 이 보틀은 파리에서 사왔고 킬리안 헤네시 창립자이자 CEO께서 사인도 해주셨죠. 그 다음으로 많이 뿌리는 향수들은 이제 프레데릭 말의 도미니크 로피옹 조향사께서 만든 향수들이에요. 이 둘은 이제 여름에 진짜 많이 뿌리죠. 일단 제라늄 뿌르무슈 제뽀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민트랑 제라늄 향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치약향? 좀 치과향? 이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몬이나 클로브 같은 그런 좀 향신료 향 있죠. 좀 스파이시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이트 머스크랑 샌달우드로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잔향까지 쭉 그 민트향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민트향이 굉장히 시원해요. 실제로 뿌렸을 때 이 피부 온도도 낮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만큼 그 러쉬 더티와 마찬가지로 치약향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돋보여야 되는 모임이나 파티나 그런 행사 같은 데 갈 때 좀 많이 뿌리는 편이죠. 그리고 베티버 엑스트라 오디네르 같은 경우에는 베티버 향을 쓴 향수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시원한 상쾌한 향인 것 같아요. 처음에 뿌렸을 때는 그 오렌지 껍질 냄새랑 베르가못 향이 나는데 이제 베티버가 되게 얼씨한 그 땅속에 뿌리 냄새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 암내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암내라고 하면 다 웃는데 막상 그걸 맡게 해주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내를 우리 크루 중에 저만 좋아해요. 다 되게 싫어해.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매력적인 살냄새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 프레데릭 말 본인께서는 가장 많이 뿌리는 게 베티버 엑스트라 오디네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만큼 매력 있는 향수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차에 있는데 샤넬 알리로무 스포츠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27살 때부터 뿌렸던 향이어가지고 맡으면 회사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나쁜 기억이 아니고 되게 즐거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 좋았죠. 그리고 저를 되게 잘 표현해주는 향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섞여있고 젠틀하고 포멀한 그런 향. 그래서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랑 이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페퍼랑 네롤리 향, 스파이시하고 플로럴한 향이 살짝 드러났다가 바닐라 톤카빈, 달콤한 느낌이랑 화이트 머스크가 부드럽게 파우더리하게 딱 잔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련되고 이것도 좀 젊은 분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제 값을 했다. 얼마여도 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계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왜 저 미친놈이
양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오늘은 이 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드레스워치나 다이버워치 중에 하나는 좀 좋은 시계를 들이시면 정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계들은 일단 구매를 하면 더 윗가격대 그런 것까지 떠올리지 않고 진짜 오래오래 차면서 정착하게 되는 드레스워치나 다이버워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대는 좀 있을 겁니다. 한번 이걸 구매하기까지가 이제 예산을 모으는 게 힘드실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회사원일 때 돈을 모아서 구매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오래 소장하고 착용하면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가진 이 두 시계는 평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드레스워치부터 어떤 것들이 있느냐.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까르띠에 탱크머스트, 그리고 예거르쿨트르 리베르소. 제가 지금 찬 예거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신문, 요것도 이제 거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요즘에 라이브 때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시리스트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리베르소 굿선문이라고 있어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판매됐던 모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마디로 빈티지로밖에 못 구합니다. 진짜 언젠가는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인데 이건 사실 원래 스포츠워치라고 보는 게 맞나요? 리베르소도 근데 그렇게 보면 스포츠워치였는데 이게 좀 경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트 저스트는 이제 수트에도 많이 차시니까 드레스워치 범주에 좀 넣을게요. 데이트 저스트는 뭐 종류가 워낙에 많지만 개인적으로 윈블던을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짙은 슬레이트 색상의 그린 로만 인덱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버워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샀던 입장에서 오메가의 시마스터 3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만들어진 시계라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면서 샀지만 다이버워치지만 디자인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멍하니 보게 되는. 그리고 보통 이제 오메가의 시마스터 컬렉션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죠. 이건 뭐 사실 좀 시계의 정답이라 해야 되나? 모든 남자가 다 갖고 싶어하고 그만큼 그래서 황금성도 높고 진짜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는 만능 시계죠. 저는 개인적으로 논데이트를 선호합니다. 사이클롭스 렌즈를 별로 안 좋아하고 논데이트가 딱 진짜 그 밸런스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논데이트 중에서 또 빈티지가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다 똑같이 생겨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 세계로 발을 들이면은 진짜 엄청난 지출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막 무시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다음은 의외일 수 있는데 반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딩밴드. 트위티님 것도 빌려왔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부부 사이가 좋고 반지를 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으시다면 대부분은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끼죠. 평생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매일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인 만큼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정말 많은 브랜드를 돌아다녔었는데 당연히 좋은 브랜드들을 돌아다녔었고 그 해당 브랜드의 너무 유명한 제품은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걸 끼는 순간 같은 팀 내에도 저랑 커플인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커플링이 똑같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경계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티파니 앤 코에서 결국 웨딩링을 했는데 티파니 앤 코는 사실 밀그레인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것저것 다 껴보고 네스팅 네로밴드라는 걸 했습니다. 동그랗게 있다가 가운데 보면 살짝 이렇게 파여있는. 그래서 남자가 껴도 그렇게 뭐 여성스럽거나 너무 도드라지게 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 거는 그냥 플래티넘이어서 17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위티님 거는 저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말이죠. 다이아가 한 바퀴에 다 둘러서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더라? 300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억울하죠. 근데 다 그렇습니다. 남자 반지는 살만한 가격대고 여자 반지 때문에 웨딩밴드가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티파니 말고 저희가 또 후보로 했던 브랜드는 부쉐론이 있었는데 부쉐론의 파셋이라는 반지가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남성스럽고. 근데 이제 트위티님한테는 좀 잘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손이 좀 이제 얇고 가냘프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유명한 건데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 쇼파드 아이스 큐브. 요거는 저희 처제네 부부가 웨딩링으로 했죠. 이게 좋은 게 특히 남자 거는 보석이 없어도 그 단층을 통한 그 블링블링함이 나와요. 그래서 햇빛 아래나 조명 아래서 보면은 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피아제 포제션.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영상 올린 적도 있었는데 피아제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는 정말 좋은 이제 주얼리 브랜드죠. 근데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반지를. 은근히 중독되더라고요. 뭐 디자인도 괜찮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티파니를 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브랜드 없는 반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리고 정말 오래 이렇게 착용하실 거면 좀 괜찮은 브랜드를 차시는 게 서로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마지막 두 개는 저희 집에 있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좀 뜬금없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작년에 한 소비 중에서 제가 크리스티비에서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최고의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를 저희가 작년에 샀는데요. 되게 비싸요.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로봇 청소기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청소를 다 해주고 이거는 막 걸레질까지 해줘요. 그래서 바닥이 진짜 뽀송뽀송합니다. 먼지가 아예 없는 느낌. 그리고 저는 뭘 하면 되느냐, 물만 갈아주면 돼요. 깨끗한 물을 채워주고 오염된 물을 버려주고, 그 외에도 이제 중간중간 유지보수 알람이 뜨는데 그거 하는 건 일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요.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지나 이물질 쓰레기들을 흡입해주고, 그리고 물걸레질을 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 도크로 들어가면 물걸레를 빨고요,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건조까지 해줍니다. 더 좋은 건 로봇 청소기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전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정말 잘하게 돼요. 바닥이 정말 깨끗합니다, 저희.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S8 Max V Pro가 나왔어요. 이건 또 뭐냐면 플렉시 아미라고 해가지고 팔이 생겼어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직각인데를 가면은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얘는 팔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각지대가 없어버려요. 그리고 걸레도 막 옆에 하나 더 달려있고, 엣지 물걸레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산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마지막은 침대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예전에 집들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한 몇 년 또 썼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이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다음날 어떤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행복감도 높아지고, 또 자러 갈 때도 좋아요. 진짜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이 프레임의 디자인도 지금 봐도 만족스러워요. 이 시몬스 침대 벨로2라는 프레임이고, 매트리스는 바이브예요. 가격은 다 합쳐서 한 500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오바라 생각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저희가 2020년 한 1, 2분기부터 이 침대를 썼으니까 4년 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여기에는 돈 아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클로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후회 없는 소비, 여기에는 돈 아끼지 말아야겠다 하는 소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Always be best.